안녕하세요, 백설마녀입니다. 2024년 신년을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20대 분들은 꼭 3월 안에 솔로 탈출, 그리고 30대 분들은 올해 안에 상견례까지 프리패스 하실 수 있길 기원드립니다. 제가 3월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대학교 기준으로는 인기 많은 남자나 여자분들은 아무리 늦어도 4월 안에는 다 품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회사 신입분들 기준으로는 신입 연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각 지역에 발령 난 지 한 달 안에는 인기남, 인기녀들이 전부 다 품절이 됩니다. 그러면 신입생 분들 말고 이미 학교나 직장에 고여 계신 분들, 그리고 이미 커플이 됐다가 돌아온 솔로가 되신 분들은 거의 소개팅이라는 루트로 새로운 인연을 다시 찾으시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남녀 모두 포함해서 소개팅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꼭 아셨으면 좋겠다 싶은 3가지 포인트들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대화 비율입니다. 어떻게든 상대방이 여러분보다 더 말을 많이 하게 만드셔야 돼요. 상대방이 훨씬 더 신이 나서 여러분 눈치 안 보고 자기 이야기를 정말 밑도 끝도 없이 TMI까지 다 꺼내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상대방은 오늘 소개팅 너무 재밌었어 라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보통 사람들은 1대1로 대화할 때 말을 하는 것보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편이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들어줘야지만 계속해서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힘든 역할을 여러분이 도맡아서 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대방은 오늘 소개팅이 정말 재밌었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소개팅 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즉시 입을 다무시고 최대한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질문만 골라서 해주세요. 마치 답정너처럼 마치 상대방이 질문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질문만 해. 내가 신나서 다 대답할 테니까 라고 요구하시는 회식 자리 부장님이신 것처럼 꼬꼬무식 리액션과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나 형편이 좋을 경우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드러내서 상대방을 안심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저번 주에 아빠 엄마랑 어디를 다녀왔어요. 아니면 뭐뭐뭐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나는 양 부모님이 모두 살아 계시고 아직 2분이 이혼을 안 하셨고 나랑도 사이가 좋다 이런 걸 어필할 수가 있겠죠. 애초에 그냥 가족 사진을 카톡 프로필 배경에 깔아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집안 사정 때문에 시무룩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요. 그런 분들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면 됩니다. 자꾸만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나 그 상대방이 먼저 가족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정확한 팩트만 딱딱딱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말을 돌리셔도 됩니다. 거짓말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자분들은 남자 집안 많이 따집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여자 자체만 좋은 사람이면 여자 집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자기가 남자 집안을 많이 보니까 남자도 내 집안을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많이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께서 나의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내가 이성을 만나는데 불리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것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절대로 결혼 전에는 문신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 환경이 좋은 사람들은 문신을 해도 되냐? 아니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문신을 했을 때 연애에는 사실 크게 지장이 없을 수도 있지만 결혼까지 가는 길은 험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상대방은 괜찮다고 하는데 상대방 부모님께서 이 결혼을 반대하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신을 하고 싶으실 때는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공기업이나 공무원, 교사, 경찰, 군인 등 이런 공직에 지원하는 것도 포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런 공직에서 일하는 이성을 만나시는 것까지 이거 둘 다 세트로 동시에 포기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문신이 없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문신이 없는 이성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두 번째는 일단 이 소개팅의 목표는 여러분이 정상인임을 드러내서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외모나 성격, 가족이나 친구, 회사 등 주변 인맥이 최대한 꽈락 없이 상대방의 예상 범주 안에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의 치명적인 단점을 들키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애프터를 받고 나면 이제 2번째 만남에서의 여러분의 목표는 섹스 어필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상의나 하의를 짧게 아니면 딱 붙게
짧게 입는다거나 해서 공격적인 외형으로 쐐기를 박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남자분들 경우에는 처음부터 혹은 두 번째 만남에서부터라도 차를 가져가서 어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특히 키 170 이하이신 분들은 중형차 이상의 차를 사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섹스 어필을 위해서 두 번째 만남에서는 같이 술을 먹는 것도 좋다. 하지만 역시나 스킨십은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면 갈수록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의 사회성을 엄청나게 많이 따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사회적 지능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원래 쓰고 있던 말로 번역을 해보자면 눈치, 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키우는 방법은요, 뭘 거창하게 멋있게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면 안 되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마 앞으로 기업에서 인사 채용을 할 때도 갈수록 이 사회적 지능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는 소개팅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소개팅이 채용 면접이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소개팅 전에는 예쁘게 웃고 있는 셀카 사진이랑 키, 체중, 학교나 직업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서류 심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 통과되신 분들이 소개팅 당일에 만나서 이 사람의 센스에 숟가락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개팅이 끝나고 나서 귀하의 역량은 우수하나 저와 함께 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피드백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나는 정상인이다. 나는 하면 안 되는 말을 해서 분위기 망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걸 증명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회사 면접이나 소개팅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을 생각을 해보셨을 때 사실 나는 그게 좀 취약했던 것 같아. 하면 안 되는 말을 자꾸 한다든지 해서 내 인생에 손해보는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다. 동성친구를 사귈 때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사실 개인적인 성과보다는 인간관계 때문에 나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서 힘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제 가면 갈수록 AI가 발전을 하면서 우리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간다움, 휴머니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성이 좋아야지만 우리는 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이거는 기업 채용에서도 소개팅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 채널과 책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광고 아니고요. 뭐 광고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죠. 남인숙 작가님 제 채널에 나오셨던 분입니다. 저랑 결이 비슷한 분이라고 저 혼자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동영상으로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작가님 유튜브에 나오는 콘텐츠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처럼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나온 최신작 어른 수업이라는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남인숙 작가님 채널을 보시면 구독자님들의 사연을 받아서 거기에 꼭 맞는 해답을 알려주시는 그런 컨텐츠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정말 이것만큼은 꼭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컨텐츠들만 직접 다 골라서 책으로 정리를 해주신 거기 때문에 급하신 분들은 이것부터 읽어보시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서 애정남이라고 정말 유명했던 코너가 있는데요. 애매한 걸 대신 정해주는 남자. 그래서 여기서 축의금 도대체 얼마를 내야 되는가 이런 거 딱딱딱 정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이런 느낌으로 정말 애매하고 어려운 인간관계 문제들을 T 언니의 감성으로 하지만 상처 주지 않는 화법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말 클리어하게 딱딱딱 정해주시는 인간관계 매뉴얼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특히 남자 설탕이 분들에게는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의상입니다. 여성 상의는 하얀색이나 핑크색이나 베이지색, 그리고 여러분께서 아직 살을 덜 빼셨다면 블랙 컬러. 근데 블랙 컬러를 입으면 이렇게 반사판 효과를 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블랙을 입으면 얼굴에 있는 이런 그늘들이 너무 잘 보여서 최대한 빨리 적어도 2월 안에는 모두들 살을 빼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성 하의는 무조건 무릎 위로 오는 치마, 그리고 발목과 발등이 보이는 신발, 머리는 파마 안 되고요. 반드시 고데기로 만든 머리, 그리고 속눈썹 화장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마스카라를 열심히 바르시거나 속눈썹 연장 혹은 속눈썹 펌이라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속눈썹 연장을 뭐 죽을 때까지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적어도 남자친구 생길 때까지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상의는 무조건 하얀색, 뭐 하늘색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아무런 패턴이 없는 무지 티셔츠나 무지 셔츠, 간단하게 여기 가슴 쪽에 마크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지를 입을 때도 그 어떤 디테일과 패턴이 달려있지 않은 무지 바지를 추천드립니다. 색상은 베이지, 남색, 까만색, 끝! 다른 거 시도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남자분들은 최대한 기억에 남지 않는 패션을 입는 걸 목표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인트나 패턴 있는 옷 입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회색이나 데님도 비추하고 싶은 게 이거는 색깔을 이상한 거 고르시면 정말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제일 안전한 색깔들 하얀색, 하늘색, 베이지색, 남색, 까만색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얼굴에 있는 수염들은 제모 레이저 하시는 거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이 AI 시대에 정말 꼭 기억해야 할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가면 갈수록 사회적 지능이 높아야지만 회사에서도 소개팅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소개팅을 아무리 많이 나가도 거기서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10번쯤 나가야 한 명쯤 나올까 말까 하는 여러분 마음에 정말 쏙 드는 그런 인연을 만나셨을 때 그 인연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이런 공부를 미리미리 해놓는 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소개팅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 포인트. 첫 번째, 의상은 상의는 무조건 하얀색, 그리고 하의는 무릎 위로 오는 치마, 고데기 필수입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절대 패션에 포인트 넣지 않기. 두 번째, 대화 비율은 상대방이 나보다 많이 말하는 것을 유지하는 편이 좋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께서는 찰진 리액션과 다양한 질문으로 소개팅 자리를 꽃고무처럼 만드셔야 돼요. 세 번째, 소개팅의 목표는 나의 사회성이 정상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다음 기회로 두 번째 만남을 이끌어내실 수 있고 그 자리에서는 본격적으로 섹스 어필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여러분의 행복한 인간다운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올해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컨텐츠의 댓글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소개팅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설바.